네, 안녕하세요. 메타인지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김현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비상교육에서 진행하는 메타학습 연구소에서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 아까 들어보니까 30분 넘게 지금 이 방송을 보려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장기하 가수님께서 불렀던 노래, 많은 분들이 이런 인스타그램에서도 따라 하고 있죠. 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근데 너 진짜 그게 아는 게 맞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진짜 안다고 착각한 거니? 자, 다시 한번. 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얼마든지 해. 너 진짜 아는 게 맞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바로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 몇 년 전부터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아이일까?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메타인지를 취득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의 모든 시발점, 전혀 알지 못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오늘 많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해내는 건 일단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오늘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도 메타인지 능력을 가질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 해답을 찾아주실 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 바나드 컬리지 심리학 교수이시자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도 메타인지 학습법, 그리고 최근에 임포스터, 이 책 굉장히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EBS 부모 특강에서, 그리고 세바시에서도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이나 클래스에서도 만나보셨던 우리 리사 손 교수님,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라이브 생방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메타인지 선구자이신 우리 리사손 교수님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성공의 열쇠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모셔볼까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강연회를 여러 개 찾아보고 책도 직접 읽어보고 왔는데 제가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이 생각이 나고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세월이 생각이 나고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저를 위해서도 힐링의 시간 많이 되겠지만 많이 지금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리사 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매체뿐만 아니라 자녀들 학습 방법에서도 메타인지가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습관 노하우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런 저희 같은 어른들한테도 꼭 필요한 게 메타인지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솔깃했었거든요. 메타인지. 메타버스는 들어봤는데 메타인지는 무엇일까? 과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봤었는데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자, 그럼 교수님께 먼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도대체 메타인지는 무엇이며 사람들이 왜 중요하다 언급하는 걸까요? 네. 메타인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메타인지를 알려면 먼저 인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인지. 그래서 지금 잠깐 동안 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네네. 인지가 뭘까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인데 생각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뭐 숙제할 때 아니면 시험 볼 때 질문 읽는 것도 거의 2초 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답을 생각하는 것도 또 2초를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2초 하고 읽고 2초 하고 답을 생각났으면 4초잖아요. 근데 그 4초가 짧은 시간 같은데 부모들한테는 아니거든요. 못 기다려. 네. 그 4초도. 근데 4초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인지밖에 안 했거든요. 한 번만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메타인지는 네. 생각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4초 뒤에 더 생각 필요하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답이 생각했는데
답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좀 걸릴 수 있는데, 근데 메타인지를 진짜 사용하고 싶으면 네네. 그 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내가 이거 확실한가?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까? 그 답이 있는지. 네. 그래서 메타인지는 꼭 맞는 한 답으로 막 뛰어가는 게 아니고 답이 있으면 더 천천히 멈춰서 네. 생각해서 다른 길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네. 이제 4초보다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옆에서 보는 아이를 옆에서 보는 부모가 네. 이제 6초, 10초, 기다리는 거죠. 1, 2, 3 그러면 안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다음 문제로 안 가고 있잖아요. 답답해. 그럼 우리가 답답해지면서 급해지면서 퇴근하죠. 네, 가끔씩 이제 아이한테도 저도 그러는데 아이한테도 왜 안 써? 모르니? 네. 물어보고. 네, 물어보고 그러면 그때 아이도 메타인지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부모의 말 때문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한 답을 막 쓰거든요. 그게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데 못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거네요. 저는 되게 이제 엄마로서 음. 아이가 옆에서 숙제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엄마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좀 멍하게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멍하게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메타인지를 믿거든요. 아는 사람은. 네, 그냥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좀 쉬워져요. 근데 네. 보통 부모님 같은 경우는 기다려주지 못하죠. 제가 뭘 하고 있을까? 일단 답답하고 네, 믿질 네.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특히나 한국 부모님 같은 경우는 급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어른들한테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충 메타인지가 뭔지는 잠깐은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딱 들어서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할 때까지 4초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해내는 게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먼저 어떤 거를 아는지 네. 그게 벌써 4초 걸리거든요. 그쵸. 그게 그냥 인지까지만. 안다 모른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려면 이게 진짜 제일 좋은 답인지 아니면 다르게 풀 수 있는지 그게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엄마가 옆에서 맞았어. 다음 문제로 가. 그러면 맞았다는 것을 맞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게 맞았다고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키우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틀릴 수 있거든요. 네.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어린이 옆에서 틀렸잖아 이거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메타인지도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지 못하고. 네, 스스로가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 어른이 와서 너 이거 틀렸어 빨리 고쳐. 그랬으면 모르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방법을 그냥 그 순간 생각하는 과정부터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계속 놓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애 인생을 끝까지 다 살아주질 못하니까 네.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많은 학부모님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메타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딱 그건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부터 스스로 뭘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생각까지 스스로 하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어렵잖아요. 네. 뭐 옆에서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엄마 하고 싶은데 언제 끼어 들을 건지 맞아. 언제 엄마가 해줄까 도와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더 쉽게 생각하려면 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제 풀 때. 채점도 그거 메타인지거든요. 네. 보통 많은 부모들이 애가 한 번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제 부모한테 엄마 이거 다 했어? 체크해줘.
채점해줘. 그러면 부모가 채점을 해줘요. 맞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네, 그게 메타인지 또 뺏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면 좀 쉽게 말하자면 아이가 숙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마 이거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그러면 메타인지까지 했어? 그러면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이지? 채점했냐고. 그리고 엄마가 채점 안 해줘? 아니 네가 네 숙제인데 네가 네 생각들인데 네가 너의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한 번만 인지만 아니고 인지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네. 때는 엄마가 채점을 해주고 틀린 거를 다시 풀면서 그거를 했는데 그것보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혼자 문제 푼 거를 틀리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공부가 많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주면 되는데 네. 그 기회를 뺏은 거네요. 네, 어떻게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습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크면은 뭐 중학교 때 가면은 그럼 뭐가 틀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아주 노멀한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타인지 골든 타이밍을 초등학교 때 가져갈 수 있었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가져오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교 교육 과정에 메타인지 과목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어려운 일을 비상교육 메타인지 연구소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박사님, 메타인지는 몇 살 때부터 키워주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아기 때부터요. 아기 때부터. 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아이가 어떤 때는 울잖아요. 뭐 다 먹여주는데 기저귀도 갈았는데 그래도 울잖아요. 뭔지 몰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기가 울 때 꼭 배고픈 게 아니거든요. 머리가 고프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가 고프다. 궁금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는데 그거를 못 배울 때 정말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학습이 되는 건데 그때 막 뇌도 발전하는 건데 그거를 좀 도와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 조금만 짜증내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껐어요. 그럼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럼 아기가 안 울고 그냥 이거 뭐지? 보는 거예요. 낯선 거죠. 네. 그리고 몇 초 뒤에 다시 켰어요. 그럼 이거 뭐지? 비교하는 게 사실은 아기 때부터 그 문제 주는 거거든요. 약간 수수께끼거든. 그때부터 라고 가능한 생각하거든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비교하는 게 가능성 있게 아이한테 너무 복잡하지 못살 같은 게 아니고 뭐 천재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보통 아기가 호기심 있을 거라는 거 알면은 이런 간단한 재미있는 문제들 자기 수준에 맞게 아기 수준에 맞게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도 늦지 않았네?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들을 네. 많이 하셨을 텐데 특히나 중요한 게 초등학생 시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어머님들이 초등학생을 키우는 자녀분들이시라면 라이브 보시다가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마다 성장 속도는 저마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아이라면 메타인지 훈련이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특징이 또 있을까요? 네, 그거는 사실 없어요. 메타인지는 원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생각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안 보이죠. 네, 모든 성격 가졌어도 생각은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아이들도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활발한 아이 아니면 조용한 얌전한 아이라도 그 다 소용없이 머릿속에 메타인지를 믿어주는 게 첫 번째 부모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 때부터 그냥 성격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기가 순해?
어떤 아기야? 많이 울어? 맞아, 많이 맞아. 먹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 둘 다 그리고 모든 아기들 호기심 있거든요. 배우고 싶, 머리 고픈 거거든요. 진짜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를 빨리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배우게. 약간 판단하는 게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인지든지 발달되지 않더라도 네. 그 호기심, 저마다 다른 호기심을 꿀떡꿀떡 먹여줘야 된다. 네. 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방금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라고 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았구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인지를 하고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지금 당장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고 바른 방법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요거에 대한 답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메타인지 그 교육 비법을 한번 우리 교수님께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교육 비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뭐 빨리 왜 안 해? 빨리 왜 안 썼어? 이런 말을 좀 안 해야 돼요. 저희 엄마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네. 빨리 네, 엄마처럼 이거 했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런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책에서도 믿음. 근데 사실은 생각에 대한 생각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메타인지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생 됐어요. 초등학생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어요. 뭐 100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약간 아이를 안 믿고 아이 생각을 안 믿고 먼저 말하는 게 너 공부 안 했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슬픈 게 그 시험 점수를 더 믿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이의 그동안 생각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시험은 가면이거든요. 이제 제가 두 번째 책에 많이 쓴 건데 맞아요. 가면에 대해서. 근데 가면을 믿는 게 그게 메타인지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점수만 봐서 너 왜 공부 못해? 너 뭐 수학 못하는구나. 이런 말 나오면은 벌써 너는 메타인지 무시하는 거야. 너 메타인지 중요하지 않아, 엄마한테는. 그게 너무 슬픈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점수 이 가면만 보여줬던 거, 메타인지는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보이는 것만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슬픈 게 앞으로도 뭐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는데 뭐 왜 공부하겠어?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그 갈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네. 보려고 해야 되는데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바쁘잖아요. 네. 애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 학기 동안 쭉 해왔던 과정을 보지 않고 네. 당장 그 점수랑 성적표를 보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 번 100점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 너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좀 불안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떡하지? 이제는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요. 이제 그리고 다른 메타인지 아닌 방법을 쓰게 돼요. 맞아요. 공부를. 예를 들어 빨리 검색하고 빨리 그냥 외워요.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검색하고 아니면 친구한테 이거 답이 뭐야? 그리고 막 베끼고 맞아,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솔직히 100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가면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어른들이, 너 똑똑하구나. 이 방법을 해야 되겠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는 슬픈 거예요. 내가 네.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없어요. 임시방편이에요. 네, 왜 생각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AI 시대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약간 제가 항상 조금 생각하는 게 슬픈 게 특히 한국은
완전히 technologically 완전 발전됐잖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 스마트폰 있고 뭐든지 빠르고 막 여기 미국하고 비하면은 여기 정말 빠르거든요, 애들이. 근데 메타인지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빠를수록 더 멀어진다. 네, 왜냐하면 그 4초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어머님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애들만 아니고 부모들도 이제 검색 잘하거든요. 네. 어떤 때는 막 숙제하고 있을 때 뭐 모르면은 엄마가 검색해줄게. 이런 말도 하거든요. 엄마가 로봇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너 생각할 필요 없어? 엄마가 검색해줄게. 이게 답이다. 빨리 외워. 그러면은 애도 로봇 AI 시대로 해가지고 이제 메타인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IT의 발달과 이렇게 네. 스마트 시대가 되는 게 오히려 생각할 시간을 방해하다 보니까 네네. 빠르게 그리고 진짜 점수 잘 받는 방법으로 가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생각할 시간이 멀어지고 메타인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요. 그럼 가면만 더 쓰게 되는 거고. 더 쓰게 되고 그러면은 너무 슬픈 게 나중에 진짜 우리 항상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실수가 되면 이제 큰일이에요. 어떡하지? 이때 막 우울해지고 아니면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하고 맞아. 뭐 약 창피해지고 그게 이제 약간 한국 사회에서 그 완벽주의 학생들 많이 봐서 포기하는 학생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부모님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공부, 이거 했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맞아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눈치를 보고 큰다고 하죠.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보다 보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메타인지를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나치게 그러니까 과열된 우리나라 이런 환경, 이런 탓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고 정착을 하려면 엄마가 인지하고 있는 메타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너무나 중요한 시간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교수님께 또 여쭤볼게요. 엄마들은 대체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네, 엄마들 우선은 자기 메타인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본인의 메타인지. 네, 이제 그 골든 타임이 어릴 때지만 메타인지는 사실은 그런 게 다 키웠다 이런 게 없거든요. 뭐 애가 뭐를 잘했다고 너 메타인지 잘됐다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어른 됐다고 뭐 교수 됐다고 메타인지 좋다 이런 거 없거든요. 메타인지는 두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모니터링 있고 컨트롤이 있어요. 모니터링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지, 이게 쉬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거는 뭐 다르게 해보고 싶어. 이게 모니터링이거든요. 그 생각을 한 다음에 컨트롤 단계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컨트롤을 행동 조절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 더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 친구한테 물어봐서, 야, 우리 같이 할 수 있겠어? 같이 도움받을 수 있겠어? 이런 거고, 그리고 똑같이 엄마한테, 엄마, 이게 너무 어려워서 도와줘. 그러면 그때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답을 주면 안 되고, 네. 힌트를. 찾아갈 수 있게끔. 네, 힌트를 주는 게 좋은 게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시간을 길게 할수록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는 애들한테 사실 많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좋은 가면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모르는 척. 오케이, 엄마가 읽어볼게, 질문. 그냥 같이 읽는데 알 수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이면은. 그러면 어렵네, 엄마도. 뭐지? 이 시간을 끌리는 거. 그냥, 그래서 옆에서 엄마도 몰라?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 또 시간. 몇 초, 또,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때는 아이가 맞춰요. 그 시간을 자기 자신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나 못해. 해줘. 도와줘. 이렇게 너무 빨리
주라고 했던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메타인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도 몰라, 아우 속 터져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적어도 같이 고민해 볼까 이런 네. 시간을 가져줘야 아이의 네. 메타인지를 같이 키워줄 수가 있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뇌가 있으면 다 우리는 제일 바보거든요. 똑똑하지 않은 아이 네.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 아이 생각이, 똑똑합니다. 네, 너무 생각 좋고, 네. 제가 보기엔 정말 생각 못하는 아이도 없고, 생각에 대한 생각 못하는 아이 한 명도 없고, 문제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어진 아이들. 자기 확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자기가 너무 자존감, 약간 내가 뭐 이거 빨리 하겠어? 나는 안 돼. 난 안 돼. 너무 느려. 거북이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빨리 이렇게 엄마 이거 너무 어려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다시 키우게 생각의 그 확신 키울 수 있게 그냥 더 길게 힌트를 주면서 절대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은 스스로 찾게끔. 스스로 오래 걸려도. 네. 그게 방법이네요. 네. 근데 그 훈련을 하려면은 부모가 반드시 동반자가 되어주고 파트너가 되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엄마도 반드시 메타인지를 같이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 네. 같이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먼저 메타인지가 되어야 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만반의 준비가 끝났잖아요. 아이들의 관점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려면 아이들이 활용하는 관점에서의 메타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아이가 시험 공부가 있는데 다 했다고 와요. 네. 그러면은 좋은 메타인지 방법은 테스팅이거든요. 이제 진짜 시험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셀프 테스팅. 그러면 가끔 부모가 도와주려면 테스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테스트 해줄게. 근데 문제가 시간이 또 길게 안 가졌어요. 애가 그냥 뭐 1시간, 2시간 공부하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테스트 해줘. 나 공부 다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는 게 바로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노트북 줘.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바로 대답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단기 기억이거든요. 바로 전에 5분 전에 시험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그때 테스트하면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과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도 우리 애 다 잘하네. 뭐 준비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니까. 네. 그때는. 근데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아이가 와서 엄마 나 공부 다 했어. 내일 시험. 그러면은 엄마도 그때 바쁜 척. 시간 길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했어? 세리나? 그러면 알았어. 저녁 먹고 엄마가 테스트 해줄게. 몇 시간 뒤에.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러면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거 몇 번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세린이가 지금 중3인데 아마 6학년 때 테스트 공부 다 했고 엄마 테스트 해줘. 뭐 이제 시험이 내일이다. 그래서 그때가 4시였거든요. 4시쯤 학교 끝나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 바로 안 해줬고 세린아 저녁 먹고 테스트 해줄게. 그래서 알았어. 그때 과신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가서 놀았어요. 뭐 다른 짓 했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노트북 갖고 와. 이제 테스트 그때, 해줄게. 그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됐거든요. 많이 까먹었죠. 어머니도 방금 되게 중요한 네. 얘기 나왔어요. 아이가 테스트 해줘 했을 때 바로 해주면 단기 기억으로 알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생각 더 길게 안 했어요. 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몇 시간만 뒤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 테스트 해주잖아요. 갑자기 세린이가 나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부모가 잘못하게 단기 기억으로 테스트 해주잖아요.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그때 가면 가서 망쳐요. 맞아. 부모가 잘못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어릴 때 아이가 컨트롤 능력이 다 안 키웠거든요, 아직. 그거 실수로 키우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과신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세린이가 와서 엄마 나 뭐 내일 시험 공부했는데 테스트 해줘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린아 나 2시간 뒤에 엄마가 바쁘니까 2시간 뒤에 테스트 해줄게. 그러면은 그때 세린이가 혼자서 가서 다시 공부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공부하고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화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한 거예요. 네, 스스로 그 전에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하게 통해서.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메타인지 그 두 번째 단계를 배우게 된 거예요. 아, 나 이렇게 공부하면은 단기적으로 공부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절을 더 잘해요. 아, 이렇게 좀 시간을 나가지고 다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방법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이 말을 들으셔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되게 두려워하시는 게 실수를 하게끔 하는 게 되게 두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실수를 하게 하는 경험이 아이한테 괜히 안 좋은 경험을 하게 할까봐, 그리고 점수를 한 번이라도 깎여서 나오게 될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네. 괜찮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때 실수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애들, 아직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엄청 많이 넘어지게 하거든요. 뭐 다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게 살게 하거든요. 약간 한국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무거워질 때 네. 넘어지잖아요. 괜찮아요. 안 다치게 넘어지는 거를 알거든요. 예를 들어 뭐 스키 타러 갈 때 커서 처음 가면은 진짜 다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벌써 몇 번 넘어졌으면 이거 안전하게 넘어지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크면은 넘어지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네, 그거를 스스로 조절하는 거, 그게 바로 컨트롤이구나. 그게 컨트롤이에요. 메타인지의 진짜 너무 중요한 단계. 네. 자,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궁극적으로 이 컨트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컨트롤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교수님 제시하신 게 설명하기랑 백지노트 네, 방법 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네.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엄마의 메타인지를 키우면서 네.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뭐를 얘기했으면 확실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엄마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네. 아이 보고 어디까지 알아? 설명해봐. 그러면 엄마도 대답해 볼게. 왜냐면 엄마도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가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과신할까봐 아이가 엄마 나 다 했어. 나 공부 다 했어. 그러면은 오케이. 엄마한테 어떤 거 배웠는지 설명해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들키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아이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또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못해요. 그럼 갑자기 나 확실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어떤 때는 메타인지가 혼자서 머릿속으로 안다고 생각해도 완전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티칭을 할 때 가르치는 그걸 학습 방법을 쓰면은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제일 학습이 잘 될 때가 교수 된 다음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왜냐하면 그냥 수업 시간에 안녕하세요. 그 시작하면은 갑자기 나 생각보다 모르네. 설명을 못하네.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는 그런 실험도 있거든요. 그 티칭할 준비만 하면은 좋거든요. 티칭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약간 거짓말하면서 네가 동생한테 설명을 할 준비를 해.
그러면 알았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 말하는 게 자체가 메타인지 키우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게 맞아. 준비, 그 티칭하는, 정리하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 건지, 그리고 시간 길게 갖는 거거든요. 이게 베이직한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아는 거. 네. 그거더라고요. 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게 메타인지였구나.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훈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게 하나 들으셨는데 백지노트. 네네. 그것도 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메타인지를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더 제대로 배웠던 게 메타인지 학습법 책 쓸 때예요. 네. 쓸 때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 걸로 만드는 거. 내 걸로.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연구해도 뭐 다른 논문 같은 거 많이 읽으면 아, 나 이거 이해했어. 나 이제 메타인지 알겠어. 이거 착각이거든요. 착각이에요. 완전 그 리딩 하는 게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읽고 나서 이제 나의 노트북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생각에 대한 생각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읽는 게 인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리딩을 많이 안 하지만 네. 공부할 때 리딩하고 듣기 많이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게 그냥 인지에서 끝나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리딩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노트에 적고 정리하고 글을 써보고 나의 의견 써보고 생각하고 아니면 거울 앞에서 티칭. 거울 앞에서 이제 자신한테도 가르치는 것처럼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메타인지 컨트롤을 키운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상품을 팔려고 할 때 방송 준비를 하려고 하면 네. 그거를 한번 내가 이해를 했는지 적어보기도 하고 플로우를 적어보기도 하고 네. 입으로 뱉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해봄으로써 정리가 돼요. 네. 맞아요. 아, 그럼 내가 알고 있구나. 네. 알고 있고 내가 곱씹어야 나가면서 그게 네. 아, 내가 알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어. 알고 뭘 있는 거는 모른다는 괜찮은데. 뭘 모르고 있구나를 알겠다. 네. 그래서 이거 갑자기 거울 앞에서 예를 들어 뭐 인터뷰하기 전에 준비하려고 하면은 뭐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리사 손입니다. 뭐 메타인지는 어떻게 설명하지? 갑자기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메타인지가 발달하면 성적도 향상이 될지 이게 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빵점들이 필요하다. 그 빵점들을 견딜 수 있는 그 성격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견딜 수 있으면 나중에 그냥 언젠가는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면 되는구나. 모니터링과 컨트롤. 그리고 메타인지도 생각에 대한 생각인데 그것도 더 빨라지거든요. 정리하는 게 더 빨라지고 이게 모르는 거 아는 거 확인 구별하는 것도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 되는 게 그게 빨라지니까 그러면은 좋은 학생, 성공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초등학교 초기에 100점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타인지가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정리하는 방법이 이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 부모들이 계실 건데
이때 약간 그런 거 있거든. 네, 그러면은 얘 그냥 놔두고 실수하게 놔두면 어떻게? 근데 실수 한번 학교에서 하는 거를 못 견디면은 그러면 메타인지 못 키워요. 그러면은 평생 걸리거든요. 그거는 한번 참아주셔야 됩니다. 네. 10점, 20점이 괜찮아요. 하나도 없는데 네. 그 점수를 보지 말고 네. 이걸 받은 아이의 그 생각을 봐달라는 거, 네, 그 네. 과정을 봐달라는 거죠. 네, 네. 그 중요한 거를 봐줘야 메타인지가 키워지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급했고 네.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네. 퇴근했었고 그래서 메타인지를 키워지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빵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그냥 참아보자 이게 메타인지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죠.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습 그 과정에서 한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애가 갖고 왔는데 엄마 나 10점 받았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갖고 와봐. 다시 한번 같이 보는 거거든요. 같이 보는 그 시험을. 근데 너무 많이 우리가 그 10점을 보고 어떻게 너 뭐 틀린 거 알아? 그리고 지나가거든요. 네. 다음부터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만 그 욕심만 내고 급해지고 그러는데 불안해지고. 근데 그 10점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떤 거 뭐 내용이 뭐 나왔지? 어떤 내용이 다시 한번 설명해봐. 그렇게 이제 메타인지를 키우는 거거든요.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 가면 뒤에. 그래서 참는 게 그냥 가만히 있고 혼자서 불안한 게 아니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거 설명해봐. 네. 그러니까 부모의 메타인지가 함께 병행됐을 때 가능한 거. 리사손 교수님과 함께 메타인지에 대해서 1시간 또 쭉 달려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우리 사전에 질문 받았던 것도 시작해서 Q&A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질문은 물론이고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뽑아서 교수님께 바로 물어보고 즉답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 답변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2229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자, 메타인지의 중요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아이들과 활용하기 쉬운 예시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부모가 옆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막 비밀들 많이 아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이제 애들 키우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특히 학습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메타인지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스펠링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받아쓰기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은 쭉 뭐 1부터 20까지 쓰잖아요, 단어들. 그러면은 옆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채점 절대로 안 해요. 채점 절대로 안 하고 뭐 이거 틀렸다 고쳐 절대로 말 안 하고 그냥 이제 와서 이제 애들이 익숙하거든요. 처음에 그냥 얘기해서 원래 연구처럼 하거든요. 네. 0부터 10까지 슬라이더 스케일 척도처럼 라이커트 스케일처럼 그리거든요. 0부터 10까지 모든 단어에 20번까지. 그러면은 다시 줘가지고 어떤 이제 그 단어마다 스펠링 네가 스펠링 한 것처럼 네가 스펠링 한 게 완전히 맞았다고 확실하면은 10 찍고 아니면은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 0 찍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들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답을 주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확신 정도를 딱 네. 갖다가 주는 거구나. 이것도 또 시간 길게 해주는 거고 자연스럽게 메타인지 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원래 메타인지 실험들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확실한지 그렇게 하거든요. 0부터 10까지. 그러면 이제는 뭐 우리 기욱이가 4학년인데 이런 거 하면은 벌써 오케이 가서 메타인지 해. 그러면 자기가 그려요. 그리고
그리고 뭐 10. 그 어떤 거는 좋은 게 10, 10, 10, 10. 그러면 자기가 확실한 거거든요. 받아쓰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채점을, 그러니까 절대 부모님 해주시는 건 아니고 네. 그냥 1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그냥 0에서 10도 괜찮고 0에서 2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00까지도 괜찮아요. 네, 100. 너가 정답에 확신하는 정도를 0에서 20까지 정도로 한번 표시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메타인지.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사실은 메타인지가 또 중요한 게 시험 볼 때거든요. 시험을 볼 때 얼마나 시간 줘야 되는지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것도 너무 메타인지거든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애들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네,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빨리 그냥 지나가고 네. 엉터리로 시간 없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이제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한테는 말하거든요. 쭉 그냥 어느 정도 뭐 30초씩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하면서 0부터 10까지 빨리 찍으라고. 그러면은 10을 다 찍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그거에 다시 갈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0부터 50, 뭐 5까지만 찍은 것만 채점 다시 체크할 수 하면 되거든요. 그게 숙달이 되면 굉장히 머릿속에 이게 빨리 회전이 빨리 돼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것이 확실한지 네. 그리고 어떤 게 조금 더 한 번 더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험 시간도 제대로 되거든요. 이 방법도 꼭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4785님께서 메타인지도 정서랑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아이가 메타인지도 높게 나타날까요? 메타인지는 원래 이제 그런 실험들 보면은 전두엽에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뇌 앞에 부분 우리가 decision making, 문제 푸는 거, 생각 다 여기 성격 네. 다 앞에 전두엽에 있는데 영어로 frontal lobe이요. frontal lobe. 근데 메타인지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감정적으로. mentally 뭐가 emotionally 뭐 힘들 때 전두엽이 breakdown 해요. 완전히 차 있어. 이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메타인지 무너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시험 볼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 못 쓰거든요. 못 쓸 거라고 그 하고 나서 이런 방법들이 쉬운 거거든요. 0부터 10, 0부터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걸 그냥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에 못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프랙티스 시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실수의 중요성 또 나와요. 실수를 그 전에 많이 했으면 실수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그냥 한번 일어나면 돼. 또 다른 방법 생각하면 돼. 이렇게 벌써 배웠으면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은 진짜 시험 볼 때 조금만 어려운 거 실수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결론적으로 또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0694님께서 메타인지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가끔 아이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감이 더 커서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지적을 하다니 자신감을 떨어뜨릴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아이마다 이런 게 다르잖아요. 뭐 약간 그 실수를 안 해왔으면 벌써 그 완벽 가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수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실수하잖아요. 짜증내요. 아니면 울어요. 아니면 너무 창피해요. 벌써 완벽주의예요. 벌써. 그러면 그때 부모가 걱정하거든요. 약간 어떡하지? 이거 빨리 말해줘야 되겠다. 빨리 답을 줘야 되겠다. 실수 안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겠다. 그게 착각이거든요. 더 어릴수록 빨리 그냥 실수를 그냥 짜증 다 내라고. 그리고 거기서 대화 시작하면서 그럼 엄마가 도와줄까? 다른 방법 생각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지거든요. 몇 번 해도.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어떤 부모들은 우리 애는 이거 못해.
너무 완벽주의, 너무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실수를 하게 해야 돼요. 빨리. 더 빨리 실수. 더 빨리 실수를 해야 되고 그 완벽주의 가면을 빨리 벗게. 그러면 성공의 기억만 있는 것보다는 성공의 기억과 실수의 기억이 번갈아 가면서 조금 네네네. 버무려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꼭 아까처럼 뭐 이거 틀렸어 이렇게 실수 보여주는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까처럼 스스로 막 0부터 10 얼마나 확실해? 네가 선택해.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거 확실하지 않네 0 이것도 실수인데 그렇게 큰일 실수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고. 그렇게 하면 너 뭐 좋은 생각 더 다른 게 있어? 뭐 좋은 생각이다. 이게 그냥 약간 안전하게 실수하는 게 좋거든요. 안전할 실수, 그 말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안전하게 그냥 막 너 이거 틀렸잖아. 이것보다는 이것도 진짜 나도 울겠어요. 그럼 누가 그러면은 네네네. 그것보다 그냥 약간 안전하게 실수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이게 진짜 시험 아니고 아니면 진짜 숙제가 아니다. 아니면 그냥 게임처럼 한다. 아니면 그냥 실수를 했는데 약간 엄마는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엄마도 확실하지 않네.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만 더 할 수 있게. 생각만 더 할 수 있으면 그게 생각 더 하는 것도 약간 실수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실수라고 그게.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실수가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잘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성공의 기억보다 실패의 기억과 실수의 기억, 안전한 실수의 기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 7934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공부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공부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의미를 찾았을 때 그만큼 따라가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설득해서 지금 해야 할 자기 분량의 공부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선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원래 이제 제가 어떤 답을 하면은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할 거거든요. 이게 맞는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꼭 약간 그 규칙대로 이렇게 뭐 아이한테 이거 뭐 재밌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학습이 아기 때부터 호기심 때문에 필요한 거다. 재미있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관심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애가 뭐 1학년 때 뭐 집에 왔으면 그냥 네가 학교에 가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 오늘 뭐 배웠어? 엄마 너무 알고 싶어. 사실은 엄마도 다니고 싶어.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관심 주는 게 약간 이렇게 왜 학습이 중요한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게 행복이다. 너 뭐 배웠어? 더하기 배웠어? 어떻게 하는 거지? 엄마도 옛날에 배웠는데 약간 까먹었어. 어떻게 배웠다고, 왜 어떻게 재밌었는지. 이렇게 약간 그냥 학습하는 게 이게 살아가면서 재미다. 이게 나 얼마나 럭키해. 이거 배울 수 있다는 거. 약간 그냥 관심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방금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네. 제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은 저희 어머님이랑 늘상 했던 대화가 그거였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배웠어? 그거를 계속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그게 계속 기억이 나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다라는 것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동기부여 해줘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이것도 이제 실패 두려워하면은 벌써 완벽 가면 쓴 아이인데 그렇게 대부분 그러면 부모도 완벽하거든요. 부모가 실수를 많이 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학습도 안 했고 그냥 잘하는 것만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이도 자기도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냥 작은 아까 그 안전한 실수, 작은 실수도 그냥 많이 경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엄청 많이 하는 게 보드 게임이거든요. 그냥 애들하고 뭐 가족끼리. 그래서 보드 게임 하면은 어떤 부모들은 또 애가 기분 좋게 져주거든요. 절대로 안 줘요. 그냥 내 실력을 그냥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뭐 10번을 이겼으면 오케이 한번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엄마도 다르게 해볼게 뭐 이렇게 이제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약간 애기라고 생각하고 뭐 이거 못할 거라고 슬플 거라고 짜증낼 거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애 앞에서 져주는 버릇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도 이겨볼래. 엄마도 잘해볼게. 너도 잘해봐. 알거든요? 네. 부모가 최선 다 안 하면 애들도 그러니까 다. 그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 자신, 자기 인지에 대한 인지도 안 믿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방금 그 질문 주신 분한테 그게 생각나는 거다. 옛날 우리 영심이 기억나세요? 거기 주제가에 네. 영심이 몰라요. 안 보셨죠? 네. 옛날에 우리 봤던 거기 주제가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해봐 어서 해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는 거에는 그러니까 네. 그거에는 가치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게 그냥 공부할 때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그렇게 아이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은 많이 효과가 없어요. 엄마가 실수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실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실수하는 것보다 학습을 해야 학습. 되거든요. 음. 학습이 실수거든요. 근데 그렇죠. 성공까지. 네. 네. 성공의 기회까지. 자, 두 번째 질문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아님께서 낮은 점수에도 만족하는 아이예요. 기준이 낮은 아이에게는 그냥 잘했다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 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사니까 여기 와서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아서 뭐 50점 많이 받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자기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그때는 잘했어. 왜냐면 너 영어도 하니까. 미국에서도 잘하니까. 그런 거 괜찮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냥 50 받았네. 다음 시험은 55 받아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 있는 목표. 그냥 현실적인 거. 약간 뭐 다음에는 100 바라는 것보다 55 받아봐. 그리고 가끔씩은 낮춰요. 50, 뭐 70 받았어? 다음부터 60 받아봐. 그게 더 어렵거든요. 막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60 받아보라고. 애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 알거든요. 자기가 60 받아도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100점 안 받고 너무 우울하고 자기가 너무 못났다 바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앞으로 큰일이거든요. 약간 그렇게 포기하는 거 있지. 약간 내가 뭐 이거 공부해도 내가 잘 하겠어.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낮은 거 하면은 이제 아이가 견디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면은 좀 조금씩 올리는 게 좋아요. 뭐 오케이 다음에는 70 이렇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준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유니고우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이가 테스트나 점수, 등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대되는 거네요. 저는 매번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독여 주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아까 네. 똑같은 말이에요. 엄마가 실수해야 돼요. 엄마가 실수해야 돼. 대부분 저도 학부모 많이 만났거든요. 네. 많이 친해졌고 다 완벽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완벽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완벽 엄마 하려고 그랬거든요. 처음 아기 낳았을 때 그게 제일 안 좋았어요. 그게 정말 가면 씌워주는. 근데 이제 조금 그걸 알고 나서 메타인지를 더 믿고 가면을 벗으면서 이제 좀 완벽하지 않는 엄마 되니까 애들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시도할 수 있거든요. 포기 안 하고. 그게 너무 큰 효과고 아이한테 괜찮아 실수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한테 아이가 뭐를 이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뭐 하면 돼, 해보면 된다고 황미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이제 거에서? 부모들이 나는 착한 엄마야 이렇게 말해준다고, 아니면 자기도 실수를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엄마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게 착하게 뭐 실수해도 돼, 괜찮아, 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시험에 이제 50점 받았어요. 그때는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약간 다음에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좀 불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이가 괜찮아 실수해도 이 말을 안 믿거든요. 그때는 안 믿죠. 못 믿죠. 왜냐하면 진짜 실수하면은 아이가, 부모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은데도 그때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진짜 실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그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러면 아무 말 못 믿어요, 엄마 하는 말이. 그래서 엄마가 더 실수하면서 더 믿게 하고, 그리고 시험이 못했어도 그냥 오케이, 어떻게 같이 다시 해보자, 불안해지지 않고 그냥 시험 믿지 말고 아이의 생각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믿는 게, 그게 그 헷갈린 행동하고 말이 문제 되거든요. 자, 행동과 네. 말은 또 일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해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자, 실시간 좀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님께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메타인지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자존감 낮은 아이. 네네. 그 자존감이 근데 왜 낮았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원인이. 약간 이제 원래 그냥 많은 한국 아이들이 그 완벽주의가 벌써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얘는 이런 아이다, 한 번 시험을 못 봤다고 다른 선생님이 얘는 좀 공부 못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이런 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메타인지는 변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오늘은 뭐 배우고 싶은지, 이게 어려운지 한순간마다 다르는 거, 그 인지가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건데, 문제가 어떤 아이들은 벌써 나는 못하는 아이구나, 아니면 똑같이 이게 자존감 낮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너 천재지,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다, 이거거든요. 너 천재면은 그 아이도 이제부터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큰일 나요. 아니면은 너는 공부 안 되겠구나, 아니면 너는 운동해야 되네, 이런 모든 이런 아이라고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존감 낮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항상. 근데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변해가는 인간인데. 그래서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게 그 변해가는 자신을 믿게 해주는,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지금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1시간 반 대장정이었습니다. 거의 100분 가까이 함께 했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고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냥 부모들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제가 많이 행복해진 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 게 이런 좀 메타인지를 더 믿어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생각의 생각을, 인지의 인지를. 네. 저는 오늘 이것만 얻어가도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함께 해주신 리사손 교수님과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